선생님, 제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배에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배에서 숨쉬는 사람이 많아요. 놀란 웰스 사건에서 새롭게 공개된 오디오 녹음은 18세 소년 이 미시시피 혼아일랜드 인근 해상에서 사라진 날 물 위에서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급한 조난 신고를 듣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케이준 네이비는 벤 크럼프 변호사의 주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중요한 증거를 당분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 역시 이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새로운 전개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앤크라임이 제공하는 사이드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좋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논란 웰스 사건에 대해 업데이트한 이후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소식을 전해드린 건 독립 부검 결과가 발표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 결과가 나왔죠. 그들은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논란 가족은 여전히 답을 요구하며 물론 주정부의 검시와 독성 검사 보고서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나요? 미시시피 해양자원부에서 새롭게 공개한 오디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디오는 그 운명적인 7월 4일에 물 위에서 벌어졌던 혼란의 일부를 엿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날 처음으로 공개된 오디오 중 하나는 논란이 그날 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이 그룹과 관련된 보트가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벌어진 다급한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통화 전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이것을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저희는 홍고 서쪽 끝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빌기 펌프가 작동을 멈췄어요. 저희 가라앉고 있어요. 저희 배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개발 와주실 수 있나요? 선생님, 물이 얼마나 차오르나요? 물이 차오르고 있어요. 저희는 그냥 가라앉고 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가라앉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겁니다. 저것이 배에 물이 차오르며 공황 상태에 빠진 소리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알아내려는 것이 있습니다. 놀란 웰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일이 일어날 때 놀란 웰스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가 배에 있었는지 이미 섬을 떠났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시간 순서를 맞추려 애쓰는 빈틈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듣는 건 이 거대한 퍼즐의 일부입니다. 논란의 친구들이 이제 입을 열고 있으며 그들의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논란 수색에 참여한 유나이티드 케이준 네이비, 그들은 현재 논란 웰스의 가족을 대리하고 있는 변호사 벤 크럼프에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핵심 세부 사항의 이의를 제기하며 실제로 논의한 내용에 대해 충격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논의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 말입니다. DA, 즉 지방검사가 주 부검 결과를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을지에 영향을 줄 만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사건을 처음부터 따라오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모두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사람은 18살의 롤란 웰스입니다. 그는 미시시피 오션 스프링 출신입니다. 그는 대학생이자 미식축구 선수였습니다. 7월 4일, 그는 친구들과 함께 혼아일랜드에 갔습니다. 그곳은 미시시피 해안 앞바다에 있는 사주 섬입니다. 그곳은 매우 외진 곳으로 상업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서 축하하기 위해 간 거죠. 어느 순간 그는 사라졌고 그날 밤 실종 신고가 됐어요.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이틀 뒤인 7월 6일, 그의 시신이 섬에서 발견됐어요. 하지만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것이 여전히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적어도 공개적으로는 아무도 답할 수 없거나 답한 사람이 없는 질문입니다. 가족이 의뢰한 독립부검 결과, 논란의 사망 원인과 사망 방식은 미확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법 집행기관을 불신하거나 의심하거나 아니면 논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첫인상이 범죄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에 비판적이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우발적 익사로 보였고 가족은 더 많은 답변과 다른 전문가의 소견을 원해 벤 크럼프를 고용했습니다. 그들은 독립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리학자는 논란의 시신 일부, 즉 목과 목구멍의 일부가 주 검시관에 의해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 검시관이 첫 번째 부검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검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 검시관이 이미 그것을 제거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병리학자는 목에 상처나 외상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의문이 남아있고 주 검시관이 그 조직들을 추가 검사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주 검시관이 외상이 있었다고 확실하게 결론 지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익사였다고, 익사가 사고였는지 아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수중 환경에선 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겠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한 머리 뒤 붉은 변색도 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게 부패 때문일 수도 있대요. 그건 사망 전에 둔기에 의한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탈리 러더퍼드 박사와 이야기했을 때 사망 후에는 그런 식으로 멍이 들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죠.
새로운 점이 뭔가요? 그래서 미시시피 자원부에서 7월 4일 혼아일랜드 근처의 보트에서 걸려온 조난 신고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그날 중에 논란이 그 보트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전화의 발신자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날 물 위에서 보트가 가라앉고 아이들이 당황한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논란은 어디에 있나요? 이제 이 오디오를 재생하기 전에 한 가지 기억해 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걸 TMZ의 찰스 르보를 통해 봤는데요. 요지는 온라인에서 이 오디오를 두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배경에서 어쩌면 들린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죽었어? 논란 맙소사. 알아듣기 정말 힘드네요. 당신에게 맡길게요. 이것만 재생해 볼게요. 이게 대화의 일부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들어보세요. 치트 어시스턴트들 비키. 비키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다들 배에 타고 있고 모두 괜찮으신가요? 네, 모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모두가 준비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미국 해안경비대 필요하세요? 네, 미국 해안경비대가 필요하신가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GPS 좌표를 알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확인해 볼게요. 672. 좋아요. 제 좌표는 북위 30도 14.684 그리고 서경 88도 46.79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인과 아이는 몇 명인가요? 아니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탑승자가 있나요? 성인은 몇 명인가요, 선생님? 그것이 질문입니다. 그냥 뛰어들어가면서 플러그를 뽑는 게 낫겠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보세요? 네, 그냥 대답만 해주시면 돼요. 질문에 답하시면 판장님께 연결해 드릴게요. 알겠어요. 탑승한 무슨 성인은 일이에요? 몇 무슨 명인가요? 일이나요? 탑승 성인은 없습니다. 보트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요. 여기 있는 사람 알겠어요. 중에는 아무도 21세가 넘는 사람이 없어요. 선생님, 그게 질문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있나요? 배에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네, 배에는 숨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몇 명인가요, 선생님? 한 7명 정도요. 그 후에 신고 접수자가 전화를 캡틴에게 연결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그의 할아버지와 통화를 마쳤는데 아마도 그분이 배의 주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이요. 네, 그분이 말씀하시길 알겠어요? 진짜로 방금 그분이랑 통화 끝냈어요. 그분이 지금은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무슨 전화가 있으면 다시 전화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분들이 뭔가 해결한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분들은 지금 당황했고 배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시점에서 노런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저희도 모릅니다. 하지만 WLOX의 보도에 따르면 이 조난 신고 전화는 오후 4시쯤 걸려왔다고 합니다. 잭슨 카운티 보안관실과 여러 증언에 따르면 논란은 마지막으로 오후 3시경 목격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는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그를 본 지 약 1시간 후에 걸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기자회견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전 에피소드를 보셨다면 여러분은 저희가 다뤘던 벤 크럼프 변호사가 논란이 어떻게 발견됐는지에 관한 중요한 세부사항을 언급한 그 순간을 기억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케이준 네이비는 정말 솔직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논란이 엎드린 채로 발견됐다는 사실을 말해줬지만 현지 당국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옷을 다 입은 상태로요. 그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 그를 봤을 때 그는 셔츠를 입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렇다면 그는 언제 셔츠를 입었을까요? 누군가는 뭔가를 봤어요. 누군가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거의 300, 400명 정도 있었어요. 누군가는 뭔가를 알고 있어요. 중요한 순간이에요. 연결되어 있다면. 기자회견 며칠 전에 공개된 그 영상 기억나시죠? TMZ가 입수해서 공개한 그 영상 말이에요. 그 영상은 7월 4일 오후 2시 23분에 촬영됐고 논란이 마지막으로 목격되기 40분 전입니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남성이 파란색 수영복 바지에 상의를 입지 않은 논란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논란 웨스가 친구들과 함께 그 수영복 바지를 입고 찍은 사진이 돌았던 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크럼프는 그가 여기처럼 상의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이 사람이 논란이라면 그 사이에 누군가 뭔가를 봤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옷을 다 입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이죠.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유나이티드 케이준 네이비가 크럼프에게 그가 완전히 옷을 입고 있었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주장을 반박하며 7월 26일 X에 글을 올렸습니다. 크럼프 변호사가 UCN에 관해 거짓말했나요? 네.
그는 UCN이 우리에게 놀라니 옷을 다 입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했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럼프와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부모님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혼란스러운 점은 완전히 옷을 입고 있었다는 주장이 벤 크럼프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케이준 네이비 회장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토드 테렐은 7월 20일자 크라임 스토리 with 낸시 그레이스 에피소드에 출연해서 논란이 완전히 옷을 입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테렐은 이후에 자신을 정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논란이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는 그가 벌거벗지 않았다는 의미였습니다. 논란은 수영복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자신이 더 명확하게 말했어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케이준 네이비는 UCN 회장의 인터뷰 중 맥락에서 벗어나 인용됐나요? 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가 완전히 옷을 입었다고 한 의미는 벌거벗지 않고 수영복 반바지를 입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토드의 말과 의도만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논란이 발견될 때 수영복 반바지만 입고 있었던 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건 이번 기자회견의 실수를 덮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논점 흐리기입니다. 이것이 유나이티드 케이준 네이비와의 논쟁입니다. 이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들, 즉 현재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논란의 소위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보수 논평가 브랜든 테이텀과 함께 오피서 테이텀 쇼에서 긴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들의 발언은 이 모든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트레이스턴 셰퍼드는 논란의 절친으로 묘사됩니다. 하지만 논란 가족이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가 오피서 테이텀과 나눈 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논란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6시에 우리 보트에 연료를 넣고 있었어. 7시에 그들이 샹들리에로 또 다른 보트를 가져간다는 말을 들었지. 그래서 난 보트를 리프트에 올려두고 맥도날드에 갔다가 떠난 뒤 그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는 자신이 논란의 죽음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했고 그 이후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고 해. 그는 이렇게 말했어. 나는 매일 밤 누울 때마다 스스로를 자책해. 생각날 때마다 자책해. 내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날 다툼에 휘말리지 않았다면 어땠을지 머릿속에 맴돌아. 분명 다툼은 있었지만 논란은 관련 없었어. 하지만 그 일에는 그가 관련되어 있었어. 내가 뭔가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 아마 내가 논란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야. 야, 너 그 여자랑 가지 마. 그냥 우리랑 같이 돌아가자. 아마 상황이 다르게 흘러갔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맞아요. 그는 섬에서 벌어진 다툼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낯선 이와의 격렬한 싸움 끝에 삼촌이 그를 배에 태워 보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 대한 언급과 관련해서 그건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그가 그날 논란에게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라고 하거든요. 인용하자면 알았어 친구야, 사랑해, 나중에 보자 라고 했어요. 그 말을 해서 다행이에요. 그때 약간 취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냥 알잖아요. 괜히 감성적으로 굴었던 거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편해요. 그 말을 했으니까요. 또 다른 친구인 워런 허드슨도 입장을 밝혔고 인터뷰를 했어요. 전화기, 열쇠,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밤을 이야기했어요. 허드슨은 그들이 긴급 상황이었고 빨리 떠나야 해 놀런을 배에 태우려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런, 보트에 얼른 타, 보트에 타. 놀런이 말했어. 난 여기 남을 거야. 이제 놀런이 여자애와 얘기하려고 섬에 남았는지를 두고 벌어지는 이 공방은 놀런의 가족은 처음부터 친구들을 두고 떠나는 건 놀런답지 않다고 밝혔어. 그리고 이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야. 피플지에 따르면 놀런의 어머니 크리스틴 완슬리는 몇 주 전 그리오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놀런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젊은 여성이 그녀에게 연락을 했다고 해. 그녀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 인용하자면 그녀가 처음에 나에게 연락을 하긴 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인사하고 헤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어. 그래서 완전히 명확하진 않아. 그가 이 여자에 따라갔어? 둘이 얼마나 같이 있었어? 얼마나 오래 얘기했어? 그리고 봐, 이 모든 것에서 가장 큰 이례적인 점 중 하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의문을 가지는지에 대한 이유는 노란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간에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거야.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아무도 그가 익사하는 걸 보지 못했어. 자 봐봐,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건 법 집행기관에 뭐가 전달되고 있는지, 벤 크럼프와 그의 팀에게 뭐가 전달되고 있는지야. 하지만 그게 큰 의문이야. 자, 여기서 휴대폰이 등장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놀란의 가족은 내용이 삭제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어. 그리고 기억해, 휴대폰은 보트에 남겨졌던 것 같아. 가족은 라이프 360 앱을 사용해서 놀란의 휴대폰 위치를 찾았고 그 후에 친구들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았다고 했어. 하지만 가족은 그가 섬에 머물 계획이었다면 휴대폰을 두고 갔다는 게 이상하다고도 말했어. 하지만 허드슨은 이렇게 말했어. 인용하자면 우리가 놀란의 휴대폰을 열어볼 이유가 전혀 없었어. 아무도 놀란의 휴대폰을 건드리지 않았어. 아무도 그의 휴대폰을 만지지 않았고 그 휴대폰이 배에서 트럭으로 옮겨질 때까지 아무도 접촉하지 않았어. 우리 중 아무도 놀란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그의 휴대폰에서 삭제를 못해. 우리는 아무것도 삭제할 이유가 없었어. 여기 숨길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가 휴대폰을 안 가져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었어. 보트 탈 때 바닷물물 때문에 그런 일이 흔하거든. 허드슨은 타임라인도 분명히 했고 마지막으로 놀란을 본 시간은 7월 4일 오후 3시쯤이래. 그는 놀란이 한 여자와 물속에 있는 걸 봤다고 했어. 나는 놀란이 웃으며 고개를 흔드는 걸 보고
야, 너 진짜 미쳤다고 말했다고 했어. 이제 셰퍼드와 허드슨 둘 다 논란의 죽음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어. 알겠어. 하지만 이제 나는 수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업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바로 지난주에 지방검사인 엔젤 마이어스 메겔라스가 주정부의 공식 부검 결과를 확인하는 발표를 했어. 그것이 검토되고 있어. 대배심이 이를 검토할 때까지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을 거야. 그건 중요한 일이야. 대배심이 소집되어 형사 기소가 정당한지 판단하게 돼. 그리고 지방검사장은 WLOX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분명히 밝혔어. 인용하자면 자연사와 비범죄적 교통사고를 제외한 카운티 내 모든 사망사건은 대배심에 회부된다고 했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내 경력 내내 이런 방식으로 사망사건 조사를 해왔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사무실이 다른 모든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도 똑같이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어. WLOX에 답변을 요구하는 압박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지. 노런과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 우리의 책임은 타협 없이 철저하고 신중하게 이 조사를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사실과 증거를 신중히 전달하는 것은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이 수사와 대배심 절차의 무결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다. 그리고 그건 말이 되죠. 왜냐하면 만약 정보가 공개된다면 그것이 다른 증인 진술이나 증언, 그리고 잠재적 대배심원 선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들이 이야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것이 진행 중인 수사인 만큼 모든 것을 최대한 철저하게 비밀로 유지하고 싶어 하죠. 이제 그녀는 온라인에 떠도는 허위 정보의 홍수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절차의 무결성을 희생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올 답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입니다. 검찰은 이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논란의 가족은 처음부터 투명성 부족에 대해 답답함을 느껴왔습니다. 그들은 지역 공무원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그들은 이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배심이 언제 소집될지는 검찰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일을 계속 주시해왔습니다. 우리는 이 가족이 필요한 답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이 일을 주시하겠습니다. 사이드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에서 구독해주세요. MBC 피콕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저를 팔로우하려면 X, 인스타그램, 뉴스네이션 쇼 제시웨버 라이브도 확인해주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11시에 방송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